물건의 소유권이 양도, 즉 넘어가려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여기에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합니다. 아까 말했죠. 소유를 나타내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공시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계약도 하고 실제로 공시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기본적으로 동산은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얘들아, 이 지우개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내가 항상 여기다가 문서를 들고 다녀야 됩니까? 이 지우개는 몇 월 며칠 몇 원으로 구매한 뭐로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에게 귀속된다. 자, 이 지우개 내 거야. 내 거야. 이거 봐. 문서 봐. 누가 이래? 누가 이러냐고. 이거 내 거인지 내가 계약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다녀? 아니잖아. 그러니까 동사는 그냥 내가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아, 요 휴대폰의 소유는 선생님에게 있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잖니? 그러면 소유권 양도에 있어서 이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말 그대로 점유를 넘겨주면 됩니다. 즉 점유 인도로 공시된다는 것이죠. 양수인이 간접 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근데 간접 점유를 하는 경우 점유 개정과 반환 청구권 양도로 다시 나뉘는데요. 직접 점유는 그냥 말 그대로 물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넘기면 되죠. 근데 간접 점유는 뭐라고 했죠? 반환 청구권을 갖고 있는 경우라고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점유 개정과 반환 청구권 양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A가 B에게 B노를 넘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사흘간 빌려 쓰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B는 A에게 3일 뒤에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뭘 갖고 있는 겁니까? 반환 청구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는 어때요? B가 피아노를 간접 점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양도인이 파는 사람이 피아노를 직접 갖고 있지만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점유 개정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넘기기로 해놓고 아직 내가 그 물건을 완벽히 넘겨받지 못한 상태, 즉 반환 청구권만 갖고 있는 상태, 요때 점유 개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편 C가 자신이 소유한 가방을 D에게, 그러면 C의 가방이 D에게 있다. 그러면 C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이번엔 여기에 반환 청구권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상황에서 가방의 소유권을 E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때 C가 D에게 DM을 해서 가방 주인이 바뀌었으니 가방을 나한테 돌려주지 말고 E에게 줘라 라고 한다면 C가 갖고 있던 반환 청구권이 누구에게 넘어갔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E에게 넘어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반환 청구권 자체가 넘어갔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 양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정확하게 따져야지 121번 문제를 잘 이해해서 풀 수 있는 것이지. 넘어갑시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이미 첫 번째 문단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점유자와 소유자가 늘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죠. 즉, 지 물건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점유 인도를 받으면, 즉 물건을 넘겨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어. 이거 네 거 맞아? 진짜? 진짜 맞아? 마지막으로 물어본다. 진짜 네 거 맞아? 그 다음에 멀리서 제 주머니에서 꺼내네? 어제도 주머니에서 꺼냈는데 아씨 제 거 맞겠지? 그런데 그런 주의를 기울였는데 사실 걔게 아니었던 거야. 그런 채, 알지 못한 채 계약을 하고 점유 인도로 소유권까지 넘겨받았다면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개소리! 그럼 물건의 원주인은 눈 뜨고 코 베이는 거지. 이걸 뭐라고 합니까? 선의 취득이라고 합니다. 다만 간접 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 점유 개정으로는 선의 취득을 하지 못합니다. 자, 요거 한번 살려두고 그림을 막 그렸군요. 아깝군요. 그림을 그렸습니까? 그린 사람도 있고 안 그린 사람도 있고. 자, 가볼게요. 차분하게 가.
내가 막 문제 풀 때 이러지 않잖아. 보는 사람 불안하게. 자, 갑과 을은 반지, ring. 자, 벤지 넘기기로 하는 유효한 계약을 했습니다. 갑과 을은 갑이 이 금반지를 보관하다가 넘기기로 했으니까 띵 하면서 여기에 뭐가 뜹니까, 여러분들? 점유 계정이 슬쩍슬쩍 뜨죠. 맞습니까? 그러다가 을이 요구할 때 넘겨주기로. 즉, 계약을 했는데 물건의 직접 점유가 바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간접 점유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직접 점유를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갑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을은 소유권 양도 계약을 할 때 양도인, 즉 갑이 그 금반지의 소유자라고 믿었고 또 뭐 충분히 주의도 했습니다. 오케이, 믿었고 주의했네요. 자, 그리고 을은 일주일 후 병과 유효한 소유권 양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갑에게 DM을 해서 야, 사흘 뒤에 그 반지 나한테 주지 마. 병한테 줘. 그러면 자, 방금 갑과 을의 관계에서 여전히 직접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을에게는 뭐가 생겼습니까? 반환 청구권이 생겼죠. 그죠? 근데 돌려받기도 전에 병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을이 갖고 있는 반환 청구권을 어떻게 한 겁니까? 병에게 넘겼으니 요 과정은 반환 청구권 양도라고 볼 수 있겠군요. 따라서 갑과 을의 관계는 점유 계정, 그 다음에 을과 병의 관계는 반환 청구권 양도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에서 본문과 관련해서 정리한 것과 어때요? 요게 요거랑 그 다음에 요게 요거랑 그러면 여러분들 무적이지. 도대체 응? 가볼까? 아,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병이 금반지의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는 않았지만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자, 얘 거였고요. 며칠 뒤에 넘기기로 했고요. 근데 돌려받기 전에 얘한테 넘겼고요. 그러면 어찌됐든 갑은 며칠 뒤에 병에게 넘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소유권은 제대로 넘어갔군요. 따라서 1번은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자,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뭐 더 위에서 봤던 것처럼 걱정할 게 없겠죠? 을이 갑으로부터 금반지의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은 건 아니죠. 하지만 넘기기로 했으니까 점유 인도가 되었다라고 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번도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네. 자,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본문에서 소유자가 아니었다면 했을 때 새롭게 나온 개념이 뭐였지? 뭐였어? 선의 취득이었지. 이게 머릿속에 빡 떠야 돼. 빡 떠야지 여러분들이 돌아가질 않고 바로 찌를 수 있습니다. 가볼게요.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병은 을로부터 을이 가진 소유권을 양도받아 취득한다라고 했죠. 자, 갑과 을은 점유 계정이라고 했죠. 점유 계정에서는 선의 취득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니까 애초에 을이 갖고 있다고 생각한 소유권은 아니야. 제대로 된 소유권이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점유 계정으로는 선의 취득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을에게는 소유권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없는 소유권을 양도받아 취득합니까? 따라서 3번이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